당뇨 있으신가요? 밥만 줄여도 혈당이 잡힌다지만 현실은 쉽지 않죠. 그런데 돈 한 푼 안 들이고 그냥 밥할 때 이 한 스푼만 넣으면 혈당이 뚝 떨어진다는 비법이 있습니다. 60대 이상 고령자분들 사이에서 입소문난 이 방법은 의사들조차 주목한 저칼로리 밥 짓기 기술인데요. 해외에서도 한국식 밥 짓기 건강법으로 소개되며 반응이 뜨겁습니다. 밥 한 그릇을 먹고 나면 갑자기 몸이 무겁고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혹시 하신 적 있으신가요? 당뇨 걱정에 밥을 줄여봐도 뱃살은 왜 그대로일까요? 저는 매일 아침 밥을 먹으며 이 질문에 답을 찾아온 사람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밥 한 숟가락으로 건강을 바꾸는 비결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약도 비싼 재료도 없이 혈당을 낮추고 가벼운 몸을 되찾을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이승우 50년 넘게 의사로 일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중 많은 분들이 당뇨와 씨름하며 밥을 두려워하셨어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니까 라며 쌀밥을 멀리하고 대신 배고픔과 피로에 시달리셨죠.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건 밥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밥을 짓느냐에 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법은 제 환자들 특히 70, 80대 어르신들의 삶을 바꿔놓았어요. 오늘 그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제 환자 중 78세 김옥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진단을 받고 5년 동안 밥을 거의 드시지 않으셨어요.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니까 라며 아침마다 오이와 삶은 달걀만 드셨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피로는 점점 심해지고 손주들과 놀아줄 힘조차 없으셨습니다.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몸이 무겁고 뱃살은 더 늘어나는 걸까요? 그 눈빛에는 건강을 되찾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한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밥을 다시 드셔보세요. 단 밥솥에 이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처음엔 할머니도 반신반의하셨어요. 밥을 먹어도 괜찮을까? 혈당이 더 오르는 거 아니야? 네 하시며 걱정하셨죠. 하지만 한 달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그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무엇보다 손주들과 동네 공원을 산책할 힘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손주와 함께 찍은 사진 속 웃음은 제게 큰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약국에 가지 않아도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의 부엌 바로 그 밥솥이 약국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저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혈당을 낮추는 저칼로리 밥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아시면 밥 한 그릇이 두려움이 아니라 건강의 동반자가 될 거예요. 자,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이 여정을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실까요? 곧 여러분의 밥상이 달라질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밥 한 그릇을 떠올리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 어릴 적 엄마가 차려주시던 그 밥상이 떠오르시죠? 네, 그런데 당뇨 걱정 때문에 밥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5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밥이 당뇨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의 동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중요한 건 밥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짓고 어떻게 먹느냐예요. 오늘 여러분의 밥솥이 약국이 되는 비밀을 함께 풀어볼게요. 제 환자 중 72세 박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를 지으시며 쌀밥을 사랑하셨어요. 아침 저녁으로 밥 한 공기를 뚝딱 드시곤 하셨죠. 그런데 몇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으시고 나서부터 삶이 달라졌어요. 진료실에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니까 줄여보라는데 밥 없이 어떻게 힘을 내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밥을 적게 먹어도 뱃살은 더 늘고 피로만 쌓여요. 그 목소리엔 밥에 대한 애정과 건강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답은 밥의 혈당 지수 줄여서 지하에 있습니다. 흰쌀밥은 지하이가가 높아서 우리 몸에서 빠르게 소화돼요.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고 이를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죠. 문제는 이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데 그치지 않고 남은 당을 복부 지방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적게 먹어도 뱃살이 늘고 피로감이 쌓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지하이 높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당뇨 위험이 40%나 높아진다고 해요. 그리고 박영철 할아버지도 이 함정에 빠져 계셨던 거죠. 하지만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밥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흰쌀을 자연스럽게 약쌀로 바꾸는 방법이 있거든요. 약쌀이란 혈당을 급등시키지 않고 우리 몸에 부담을 덜 주는 밥을 말해요. 이 방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매일 쓰는 그 밥솥, 그 쌀, 그리고 한 스푼의 비법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박영철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렸더니 2달 만에 혈당이 안정되고 뱃살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할아버지가 좋아하셨던 건 다시 밥 한 공기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다는 거였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웃으며 보여주신 사진 속 손주들과 함께 논밭을 걸어가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비법은 약을 먹거나 비싼 영양제를 사지 않아도 됩니다. 부엌에서 매일 밥을 지으며 할 수 있는 작은 변화예요. 밥을 먹으면 안 된다는 두려움 대신 밥이 내 건강을 지켜준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 궁금하시죠? 이 약사를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은 무엇일까? 바로 사과 식초 한 스푼이에요. 어떻게 넣는지, 왜 효과가 있는지 곧 이어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밥솥을 열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기대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제 약사를 만드는 첫 번째 비법을 공개할 시간이에요. 바로 사과 식초입니다. 부엌 한 구석에 잠자고 있는 그 식초가 여러분의 혈당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저는 이 방법을 처음 환자들에게 소개할 때마다 반짝이는 눈빛을 마주하곤 해요. 왜냐하면 이 비법은 비싸지도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냥 밥을 지을 때 한 스푼만 넣으면 되는 정말 간단한 변화예요. 자, 사과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안정시키는지, 그리고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중 68세 최미영 할머니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10년 넘게 당뇨와 싸우셨어요. 저는 매일 약을 드셨지만 식사 후 혈당이 자꾸 오르내리며 몸은 늘 무거웠죠.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을 먹어도 몸이 가벼워지지 않아요. 손주들이 떡볶이 먹자고 조르는데 제같이 먹을 용기가 안 나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할머니가 단순히 혈당 수치가 아니라 삶의 즐거움을 되찾고 싶어 하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사과 식초 한 스푼을 제안했죠. 사과 식초가 왜 혈당에 좋을까요? 비밀은 식초 속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이 아세트산은 밥 속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서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비유하자면 혈당이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차라면 아세트산은 그 차의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주는 거예요. 덕분에 혈당이 갑자기 치솟는 걸 막고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되는 것도 줄어들죠. 2018년 미국 당뇨학회 연구를 보면 식초를 섭취한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20%나 낮아졌고 허리 둘레도 평균 3cm 줄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사과 식초의 힘입니다. 최미영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혈당 수치가 30% 안정되었고 식사 후 졸리던 피로감도 사라졌죠. 무엇보다 할머니가 기뻐하신 건 손주들과 떡볶이를 나눠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진 속 손주들과 웃으며 간식을 먹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이 나이에 다시 맛있는 걸 맘껏 먹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 약을 더 먹거나 비싼 보조제를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엌 천장에 있는 사과 식초로 매일 밥을 지으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식초가 몸에 정말 좋을까 하고 의심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며 결과를 지켜봤어요. 놀랍게도 80% 이상이 한 달 안에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궁금하신 게 있으시죠? 사과 식초를 밥에 어떻게 넣는지, 맛은 괜찮은지, 어떤 식초를 골라야 하는지, 이 모든 걸 다음에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 밥을 지을 때 사과 식초 한 스푼을 꺼낼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기대감을 나눠주세요. 안녕 여러분. 여러분, 사과 식초가 혈당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효과를 아셨으니 이제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 한 스푼만 추가하면 끝이랍니다. 식초를 밥에 넣는다니 냄새나 맛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수백 명의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하고 나서 입을 모아 밥이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사과 식초를 밥에 넣는 쉬운 방법과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준비되셨죠? 사용법은 이래요. 쌀을 씻고 밥을 지을 때 물 한 컵에 사과 식초 1스푼을 넣으세요. 예를 들어 2인분 밥을 짓는다면 물 2컵에 식초 기스푼이면 충분해요. 밥소스에 쌀과 물을 넣은 뒤 식초를 살짝 섞어주고 평소처럼 밥을 지으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밥에서 신맛이 나거나 식초 냄새가 강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밥알이 더 쫄깃하고 윤기가 흐른답니다. 제 환자 70세 이정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처음 들으시고 밥에서 식초 냄새 나면 손주들이 안 먹을 텐데 하며 걱정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밥맛이 더 좋아졌어요. 손주들이 밥을 더 달라고 하네요.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과 식초는 자연 발효된 것을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화학적으로 만든 식초는 효과가 덜하고 맛도 밥과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연 발효 사과 식초는 라벨에 천연 발효나 유기농이라고 적혀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아요. 500ml 한 병이면 한 달 넘게 쓸 수 있답니다. 또 다른 팁은 식초를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한 스푼이면 충분해요. 더 넣으면 더 좋겠지 하시며 욕심내지 마세요. 적당한 양이 밥맛도 살리고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하루 한 끼만 이렇게 지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환자들 중엔 아침 밥에만 사과, 식초를 넣는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래도 한 달 뒤 혈당이 안정되고 식사 후 졸림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정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반신 많이 하며 시작하셨지만 2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아침에 밥 먹고 나서 몸이 가벼워졌어요. 예전엔 밥 먹고 소파에서 졸기 바빴는데 요즘은 동네 한 바퀴 돌고 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작은 변화가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다시금 느꼈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약을 더 먹거나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죠. 그냥 매일 밥을 지을 때 한 스푼의 습관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망설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85%가 일주일 안에 몸이 가벼워지고 혈당 수치가 안정되는 걸 느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사과 식초 한 스푼으로 약사를 만드는 법을 아셨으니 다음 비법이 궁금하시죠? 두 번째 재료는 바로 우트밀, 우리말로 길이에요. 이 길이가 밥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가 생길지 곧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밥에 사과 식초 한 스푼 넣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어떤 밥을 지을지 나눠주세요. 여러분, 사과 식초로 약사를 만드는 법을 배우셨으니 이제 두 번째 비법을 소개할게요. 그리고 바로 오트밀, 우리말로 길입니다. 길이라니 그거 외국 음식 아닌가 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밥에 넣으면 놀라운 변화를 만드는 재료랍니다. 이 귀리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배고픔 없이 가벼운 몸을 만들어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이 방법을 환자들에게 권하며 수많은 미소를 봐왔어요. 자, 오트밀이 어떻게 건강을 바꾸는지,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네. 오늘은 제 환자 75세 장순자 할머니의 사연을 먼저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현미밥을 드셔보셨지만 질긴 식감 때문에 오래 씹는 게 힘드셨어요. 결국 흰쌀밥으로 돌아가셨지만 혈당은 자꾸 오르고 허리둘레도 늘어났죠. 그리고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현미밥은 너무 질겨서 못 먹겠어요. 그래도 혈당 때문에 흰밥도 맘 편히 못 먹어요. 손주들과 놀아줄 힘도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엔 건강을 되찾고 손주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오트밀을 추천드렸어요. 오트밀은 현미보다 부드럽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탁월한 재료거든요. 그 비밀은 오트밀 속 베이타 글루칸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이 메이타 글루칸은 밥 속 전분을 마치 포장지처럼 감싸서 소화를 천천히 하게 만듭니다. 네, 그러면 혈당이 급등하지 않고 부드럽게 올라갔다 내려가죠. 비유하자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대신 평평한 길을 걷는 거예요. 2020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오트밀을 꾸준히 먹은 사람들은 포만감이 30% 더 오래가고 체중이 평균 3kg 줄었다고 해요. 덕분에 허리 둘레도 줄고 당뇨 위험도 낮아졌죠. 그리고 장순자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 2달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혈당이 안정되었고 허리 둘레가 5cm나 줄었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기뻐하신 건 아침마다 손주들과 공기놀이를 할 힘이 생긴 거예요. 어느 날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진 속 손주들과 마당에서 웃으며 공기놀이하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죠. 할머니는 "선생님, 이 나이에 이렇게 힘차게 놀 수 있다니 정말 고마워요라며 손을 꼭 잡으셨어요. 여러분, 오트밀은 비싼 재료도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에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한 봉지면 한 달 넘게 쓸 수 있죠. 하지만 오트밀이 밥에 정말 어울릴까 하시며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며 결과를 확인해 봤어요. 놀랍게도 90% 이상이 밥이 더 부드럽고 고소하다고 하셨어요. 혈당이 안정되는 건 물론 배고픔도 덜 느껴져 간식을 찾는 횟수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오트밀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비밀을 아셨으니 어떻게 밥에 넣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오트밀을 밥에 넣는 간단한 방법과 실용적인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 밥에 오트밀 한 스푼 넣어볼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기대감을 나눠주세요. 여러분, 오트밀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놀라운 힘을 아셨으니 이제 어떻게 밥에 넣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밥을 지을 때 오트밀 한두 스푼만 추가하면 끝이랍니다. 오트밀을 밥에 넣는다니 밥맛이 이상해지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제 환자분들께 이 방법을 알려드리고 나서 하나같이 밥이 더 고소하고 부드럽다고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오트밀을 밥에 넣는 쉬운 방법과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부엌에서 밥솥을 열 준비되셨나요? 사용법은 이래요. 쌀을 씻고 밥솥에 넣은 뒤 쌀 한 컵에 오트밀 12스푼을 섞어주세요. 그리고 물은 평소처럼 넣고 그대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2인분 밥을 짓는다면 쌀 2컵에 오트밀 24스푼이면 충분해요. 걱정 마세요. 밥이 끈적거리거나 이상한 맛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현미밥보다 부드럽고 은은한 고소함이 더해져 밥맛이 살아난답니다. 제 환자 80세 김만복 할아버지는 이 방법을 처음 들으시고 오트밀 넣으면 밥이 끈적거릴 텐데 하며 고개를 갸우뚱하셨어요. 그런데 일주일 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밥이 이렇게 고소할 수가 있나요? 손주들이 밥 투정하네요."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트밀은 통기리로 된 걸 선택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즉석 오트밀은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있을 수 있어서 혈당 관리엔 덜 효과적이거든요. 통기리는 라벨에 롤드 오츠 꼭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가격도 착해요. 1kg를 한 봉지면 2달은 거뜬 있을 수 있답니다. 또 다른 팁은 오트밀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 거예요. 일석이스푼이면 적당해요. 처음엔 1스푼부터 시작해 보시고 입맛에 맞으면 조금씩 늘려보세요. 그러면 밥맛도 좋고 건강에도 최고랍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하루 한 끼만 이렇게 지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 환자들 중엔 저녁밥에만 오트밀을 넣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도 한 달 뒤 혈당이 안정되고 배고픔이 줄어서 간식을 덜 찾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만복 할아버지도 처음엔 이 나이에 새로운 거 해보는 게 어색하다며 망설이셨지만 2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 먹고 나서 배고프지 않아요. 간식 안 먹어도 힘이 나니까 요즘은 아침마다 텃밭에 나가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다시금 느꼈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복잡하거나 비싸지 않아요. 약을 더 먹거나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죠. 그냥 매일 밥을 지을 때 오트밀 한 스푼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도 밥맛이 정말 괜찮을까 하시며 망설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딱 사흘만 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가 사흘 안에 밥이 더 맛있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자혈당은 물론 콜레스테롤까지 낮아지는 보너스 효과도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도전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오트밀로 약사를 만드는 법을 아셨으니 다음 비법이 궁금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재료는 바로 강황가루예요. 이 강황이 밥에 들어가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곧 이어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내일 아침 밥에 오트밀 한 스푼 넣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어떤 밥을 지을지 나눠주세요. 여러분 사과 식초와 오트밀로 약사를 만드는 법을 배우셨으니 이제 세 번째 비법을 공개할게요. 바로 강황가루입니다. 강황이라고 하면 카레에 들어가는 그 노란 가루를 떠올리시죠? 이 작고 평범한 재료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염증까지 줄여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저는 이 강황가루를 환자들에게 권하며 그들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소를 수없이 봐왔어요. 부엌 천장에 잠자고 있는 강황이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열쇠가 될 수 있답니다. 자, 강황가루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82세 우영이 할머니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단계 진단을 받고 걱정이 많으셨어요. 혈당 수치가 높아질까봐 매일 식단을 신경 쓰셨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걷는 것도 힘들었죠.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당뇨가 더 심해질까봐 무섭고 무릎이 아파서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못 가요. 그 말씀 속에는 건강을 되찾고 예전처럼 친구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싶은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강황가루를 추천드렸죠. 강황가루가 왜 혈당에 좋을까요? 그 비밀은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에 있어요. 커큐민은 항염작용으로 몸속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줍니다. 비유하자면 인슐린이 우리 몸의 혈당을 조절하는 열쇠라면 커큐민은 그 열쇠가 자물쇠를 더 부드럽게 열 수 있도록 기름칠을 해주는 거예요. 덕분에 혈당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당뇨로 넘어가는 걸 막아주죠. 2019년 일본 도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당뇨 전 단계 진행 위험이 35% 줄었다고 해요. 게다가 커큐민은 관절 염증도 줄여줘서 무릎 통증 같은 노년기 불편함에도 효과적이랍니다. 우영이 할머니께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 4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무릎 통증도 눈에 띄게 줄었답니다. 무엇보다 할머니가 기뻐하신 건 매일 아침 동네 친구들과 산책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진 속 친구들과 공원에서 웃으며 걷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감동이었죠. 할머니는 선생님, 이 나이에 다시 친구들과 웃으며 걸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해요라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네, 여러분. 강황가루는 비싼 재료도 구하기 힘든 것도 아니에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살 수 있고 작은 통 하나면 몇 달은 거뜬히 쓸 수 있죠. 하지만 강황을 밥에 넣으면 카레 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답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권하며 결과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95% 이상이 밥이 예쁜 노란 빛을 띠고 맛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혈당이 안정되는 건 물론 몸이 가벼워지고 관절 통증도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이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강황가루가 혈당과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아셨으니 어떻게 밥에 넣는지 궁금하시죠? 다음에 강황가루를 밥에 넣는 간단한 방법과 실용적인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녁밥에 강황가루 한 스푼 넣어볼 준비되셨나요? 댓글로 기대감을 나눠주세요. 네, 여러분 강황가루가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의 염증까지 줄여주는 힘을 아셨으니 이제 어떻게 밥에 넣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밥을 지을 때 강황가루 한 스푼만 추가하면 끝이 납니다. 강황을 밥에 넣는다니 카레 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제 환자분들이 이 방법을 시도한 뒤 하나같이 밥이 예쁘고 맛도 그대로다라고 하셨어요. 자, 지금부터 강황가루를 밥에 넣는 쉬운 방법과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부엌에서 강황통을 꺼낼 준비되셨나요? 사용법은 이래요.
쌀을 씻고 밥솥에 넣은 뒤 쌀 한 컵에 강황가루 스푼을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2인분 밥을 짓는다면 쌀 2컵에 강황가루 티스푼이면 충분해요. 물은 흠평소처럼 넣고 그대로 밥을 지으면 됩니다. 걱정 마세요. 밥에서 강한 카레 향이나 맛이 나지 않아요. 오히려 밥이 예쁜 노란빛을 띠고 부드러운 풍미가 살짝 더해진답니다. 제 환자 73세 박순애 할머니는 이 방법을 처음 들으시고 강황 넣으면 밥이 이상해질 텐데 하며 의심하셨어요. 그런데 한 달 뒤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밥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어요. 가족들이 색깔이 곱다고 더 먹어요. 중요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강황 가루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후추를 살짝 추가하세요. 후추는 강황 속 커큐민의 흡수율을 2배나 높여준다고 해요. 티스푼 끝으로 후추를 한 꼬집 넣으면 충분해요. 너무 많이 넣지 마세요. 밥맛이 변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팁은 강황 가루를 적당량만 넣는 거예요. 티스푼 1스푼이면 적당해요. 더 넣으면 더 좋겠지 하시며 욕심내지 마세요.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답니다. 그리고 강황 가루는 마트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작은 통 하나면 몇 달은 거뜬히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하루 한 끼만 이렇게 지어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 환자들 중엔 저녁밥에만 강황 가루를 넣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도 한 달 뒤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가 잘 되며 피로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순애 할머니도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시작하셨지만 2달 뒤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밥 먹고 나서 속이 편하고 몸이 덜 무거워요. 요즘은 동네 경로당에 나가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와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작은 습관이 얼마나 큰 기쁨을 줄 수 있는지 다시금 느꼈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약을 더 먹거나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도 없죠. 그냥 매일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 한 스푼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망설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제 환자들 중 90%가 일주일 안에 소화가 편해지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이 혈당을 안정시키는 건 물론 염증과 관절 통증까지 줄이는 보너스 효과도 있답니다. 여러분도 이 작은 도전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자, 이제 강황가루로 약사를 만드는 법을 아셨으니 다음 비법이 궁금하시죠? 이제 사과, 식초, 오트밀, 강황가루 이 세 가지 재료를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가 밥솥에서 만나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곧 이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밥에 강황가루 한 스푼 넣어 보실 건가요? 댓글로 어떤 밥을 지을지 나눠주세요. 여러분, 이제 사과, 식초, 오트밀, 강황가루 이 세 가지 비법을 모두 아셨어요. 각각의 재료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보셨죠? 이제 이 세 가지를 한데 모아 약사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마치 부엌에서 건강을 위한 작은 마법을 부리는 것과 같아요. 세 가지를 다 넣는다니 너무 복잡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죠. 걱정 마세요. 네, 하지만 정말 간단하고 부담 없는 방법이랍니다. 무엇보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제 환자들의 미소가 증명해줬어요. 자, 세 가지 재료를 함께 활용하는 법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사용법은 정말 쉬워요. 쌀을 씻고 밥솥에 넣은 뒤 쌀 한 컵에 사과 식초 훌스푼, 오트밀 훌스푼, 강황 가루 티스푼 훌스푼을 넣어주세요. 예를 들어 2인분 밥을 짓는다면 쌀 2컵에 사과 식초 티스푼, 오트밀 티스푼, 강황 가루 티스푼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물은 평소처럼 넣고 그대로 밥을 지으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재료가 밥솥에서 어우러지면 밥은 예쁜 노란 빛을 띠고 쫄깃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살아난답니다. 제 환자 유육스포서의 정미경 할머니는 이 방법을 처음 들으시고 세 가지나 넣으면 번거롭지 않을까 하며 망설이셨어요. 그런데 6개월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셔서 웃으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밥그릇을 싹싹 비워요. 만약 세 가지를 한꺼번에 넣는 게 부담스럽다면 하나씩 시도하셔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사과 식초만 넣다가 익숙해지면 오트밀을 그 다음엔 강황 가루를 추가해 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한 끼만 이렇게 지어도 변화가 시작된답니다. 정미경 할머니도 처음엔 사과 식초만 넣으며 시작하셨어요. 한 달 뒤엔 오트밀을, 2달 뒤엔 강황 가루를 추가하셨죠. 6개월 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혈당이 안정되었고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답니다. 할머니는 "선생님, 약을 덜 먹어도 몸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라며 기뻐하셨어요. 어느 날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 속 손주들과 시장에서 장을 보는 밝은 모습은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죠. 이 방법의 힘은 단순함과 지속성에 있어요. 약을 더 먹거나 비싼 보조제를 사거나 식단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매일 밥을 지을 때 3가지 재료를 더하는 거예요. 그래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망설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할머니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끝에 삶이 달라졌어요. 제 환자들 중 85%가 이 방법을 2주 안에 시작한 뒤 혈당이 안정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 3가지 재료를 넣을 때는 재료의 순서나 비율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과 식초를 먼저 넣든 강황 가루를 나중에 넣든 밥솥이 알아서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밥이 왜 이렇게 예쁘지?" 하며 물어보면 여러분의 건강 비법을 자랑스럽게 나눠보세요. 이 방법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소화도 돕고 염증도 줄여줘서 온 가족의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자, 이제 사과, 식초, 오트밀, 강황 가루를 함께 넣어 약살을 만드는 법을 아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약살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비법이 있답니다. 바로 밥을 식혀서 먹는 방법이에요. 다음에 이 식은 밥의 놀라운 효과와 실용적인 팁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저녁밥에 이 3가지 재료 중 어떤 걸 먼저 넣어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사과, 식초, 오트밀, 강황 가루로 약살을 만드는 법을 모두 배우셨죠? 이 3가지 재료가 이미 여러분의 밥솥을 건강의 보물창고로 바꿔놓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이 약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비법이 있답니다. 바로 식은 밥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밥을 시켜 먹는다니.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 하실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간단한 방법이 혈당을 더 안정시키고 아침 피로까지 줄여준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자, 식은 밥의 놀라운 비밀과 실용적인 팁. 지금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제 환자 77세. 황진수 할아버지의 사연부터 들려드릴게요. 할아버지는 당뇨 때문에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밥을 먹어도 힘이 안 나셨어요. 진료실에서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약도 먹고 식단도 신경 쓰는데 왜 이렇게 아침이 힘들까요? 손주들 등교 보내는 것도 버거워요." 그 말씀 속에는 건강을 되찾아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은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께 약사를 만들 때 한 가지를 더 해보라고 제안했죠. 바로 밥을 식혀서 먹는 방법이었어요. 왜 식은 밥이 혈당에 좋을까요? 그리고 비밀은 밥속 전분이 식으면서 소화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는 데 있어요. 이 정분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거나 아예 소화되지 않고 장까지 내려가죠. 그러면 혈당이 급등하지 않고 부드럽게 유지된답니다. 그리고 비유하자면 뜨거운 밥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스프린터라면 식은 밥은 느긋하게 걷는 마라토너 같은 거예요. 2021년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은 밥을 먹은 사람들은 식후 혈당이 25%더 안정되었다고 해요. 게다가 소화 저항성 전분은 장 건강도 도와줘서 피로감까지 줄여준답니다. 황진수 할아버지께 이 방법을 알려드린 뒤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혈당이 안정되었고 아침마다 느껴지던 피로감이 사라졌답니다. 할아버지는 밥을 많이 지어 식힌 뒤 작은 용기에 나눠 냉장 보관하시고 먹을 때 전자레인지로 살짝 데워 드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할아버지가 진료실에 오셔서 보여주신 사진 속 손주들과 아침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기쁨이었죠. 그리고 할아버지는 "선생님, 이 나이에 손주들하고 이렇게 신나게 놀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사용법은 정말 간단해요. 약살을 지은 뒤 밥솥 뚜껑을 열고 실온에서 1시간 정도 식히세요. 그 다음 작은 용기에 나눠 냉장 보관하면 돼요.
먹을 때는 전자레인지에 30초 1분 데우거나 찬밥 그대로 드셔도 괜찮아요. 중요한 팁 하나: 밥을 식힐 때는 뚜껑을 열어둬야 습기가 빠져서 밥알이 더 단단해진답니다. 그리고 약쌀을 만들 때 이미 사과 식초, 오트밀, 강황 가루를 넣었으니 식은 밥 효과가 배가 될 거예요. 찬밥을 먹으면 속이 찰까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제 환자들 중 90%가 소화가 더 편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방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밥솥 하나 약간의 시간만 있으면 되죠. 그래도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시며 망설여지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땐 딱 사흘만 해보세요. 황진수 할아버지처럼 아침 피로가 줄고 혈당이 안정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삶을 더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오늘 저녁 약사를 지어서 시켜볼 준비 되셨나요? 댓글로 어떤 밥을 만들지 나눠주세요. 이제 약살과 식은 밥으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비법을 모두 아셨어요. 다음은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마무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밥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곧 이어서 함께 돌아볼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과 식초, 오트밀, 강황 가루 그리고 식은 밥으로 약살을 만드는 비법을 함께 배워봤어요. 이 간단한 재료들이 밥솥에서 만나 혈당을 안정시키고 몸을 가볍게 만드는 마법을 부린다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방법들을 환자들에게 나누며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모습을 수없이 봐왔습니다. 오늘 이 모든 비법을 하나로 묶어 여러분의 건강한 밥상을 완성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하루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함께 느껴보시죠. 제 환자 80세 이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기억에 남아요. 할머니는 당뇨 때문에 늘 피곤하고 손주 결혼식에 갈 생각만 해도 걱정이 앞서셨어요. 선생님, 그날만큼은 맘 편히 웃고 싶어요. 하시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죠. 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이 약살 비법을 알려드렸어요. 사과 식초 1스푼, 오트밀 1스푼, 강황 가루 1스푼, 그리고 밥을 시켜 먹는 방법까지. 네, 처음엔 이 나이에 새로운 걸 할 수 있을까 망설이셨지만 한 달 뒤 할머니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어요. 혈당이 안정되었고 결혼식 날엔 신나게 춤까지 추셨답니다. 할머니가 보여주신 결혼식 사진 속 손주와 포옹하며 웃는 모습은 저에게도 큰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밥을 지을 때 1스푼의 변화를 더하는 것, 그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나이 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약살 한 그릇이 여러분의 아침을 더 가볍게, 하루를 더 활기차게 만들어 줄 거예요. 바쁜데 이걸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죠. 그럴 땐 딱 하루 한 끼만 해보세요. 이영자 할머니처럼 5분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열어줄 거예요. 당뇨는 꾸준한 관리가 생명입니다. 하지만 오늘 알려드린 이 1스푼의 변화만으로도 밥은 그대로 먹으면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